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표현 중 하나인데요. 여러 책 중에서도 문학작품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며 인생의 길을 찾아가게 하곤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답을 던지는 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북 문인협회장 김영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 초 전북 문인협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또 취임 소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2월 1일 날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이 3월 말일이니까 딱 2달 일을 했네요. 네. 일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전북 문인협회 회장은 전라북도 문학관장을 이렇게 겸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일을 같이 하는데 문협 일은 늘 하던 일이라 그냥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네, 문학관은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묵은 것들도 좀 정리하고 체계를 네. 잡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아.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체계가 안정이 되면서 시간이 좀 나서 문학관 뜰에다가 요즘 봄꽃 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꽃을 심을 만한 여유가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생기게 된 거군요. 59년 만에 첫 여성협회장 취임이라는 점이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문인협회장으로 나서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기였을까요? 그 사실은 여성으로서 문인협회장에 도전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전라북도 문인협회의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문인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 시스템은 한 번쯤 바뀌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거의 60년 다 돼가거든요. 네. 그런데 늘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사업들이어서 한 번쯤 바뀌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예. 여성 회원님들이 엄청 그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다른 회원들도 우리가 60년 다 돼가는데 예. 한 번쯤 여성 회장을 배출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문인협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인협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문인협회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예. 이 문인협회가 각 시군에 하나씩 있어요. 14개 시군에. 예. 그리고 이 14개 시군에 있는 문인협회를 모아서 전라북도 문인협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각 도별 문인협회를 다 모아서 한국 문인협회가 있는 거죠. 네. 전국 네. 단위의 협회군요. 네, 그래서 예. 이분들은 전부 글을 쓰는 분들이고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네. 이제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업이 창작이죠. 창작 활동. 창작 활동이고 이제 저작, 책을 펴내는 일하고 네. 그다음에 강연, 인문학 강의, 그다음에 신앙송 이렇게 문학을 매개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하는 곳이 문인협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몇 분 정도가 협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문인협회 내에 들어오시지 않고 활동하시는 문인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문인협회 내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문인은 약 1000여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1000여 명 정도가 계시고 그 밖에 또 활동하고 계신다는 네, 많이 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니까 이제 뭐 등단하신 분들은 더 많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하네요. 그 김영 회장님 취임으로 인해서 이 전북 문인협회가 상당히 새로운 발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실험이어서 예. 저도 기대가 크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기도 하는데 그동안의 문인협회는 이게 수직구조였어요. 소수의 엘리트가 끌고 가는 수직구조였는데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그 부임하면서 네. 어떤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좀 바꿔보자. 음.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이 이제 부회장단이 그동안에는 5분이 계시는데 네. 그냥 명예직이었어요. 명예직. 그런데 이번부터는 실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컴퓨터와 그다음에 엑셀과 본인이 맡을 수 있는 업무에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5분. 그렇군요. 그래서 문인협회 일 자체가 네. 부의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일하는 협회로 만들겠다라고 네, 네.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의 지역 문협이 좀 변방화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북 문협에서 행사를 하려면 전주 중심,
으로 이제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문협이 좀 아무래도 변방화되고 소외당하고 이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행사를 지역 문협으로 좀 우리가 가서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첫 행사를 5월 달 부안 시인의 길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이번에 특징이 이 직능별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20개 정도의 직능별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전부 다 자기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 일을 평생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20개의 직능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예. 이런 위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평생 문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네네. 예, 그 시인으로 걸어온 이야기들을 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왔어요, 사실은.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등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이제 교사를 하게 됐고, 교사를 하셨군요. 네, 예. 아이들하고 함께 그냥 시를 읽고, 그냥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혹은 소설을 읽고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냥 그런 활동을 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늘 비유할 때 호박벌이라고 하거든요. 호박벌. 네, 호박벌이 몸통은 굉장히 큰데 그죠. 날개가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께서 창조하실 때 예. 너는 날개가 있고 벌이어도 절대 날 수 없다. 이 말을 깜빡 잊고 안 하셨대요. 그래서 호박벌이 자기도 벌이고 자기도 날개가 있으니까 예. 당연히 날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겨우 날 수 있대요. 날개짓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다른 벌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해서 예. 겨우 날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저도 시를 막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게 좋았을 뿐인데 국문과 나오면 또 다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너는 국문과 나와도 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신이 안 해주셔서 지금도 헤매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등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등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네. 또 등단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시화전을 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는 시화전이 이제 보편화돼 있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그냥 아이들하고 시를 읽고 떠오르는 그림을 한 컷 그냥 그려보자. 이렇게 간단히 시작한 일이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네. 시골 학교에서 이제 시화전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네. 시화전인 근데 거죠. 학부형님들이 다 오세요. 개막식 하는 날. 예. 학부형님들이 다 오토바이도 타고 오시고 자전거도 타고 오시고 일이 걸어오시고 커졌어요. 예, 일이 예. 자꾸 커졌어요. 그러다가 아니 등단도 안 하고 왜 애들하고 시를 공부하느냐, 시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길래 그거는 근데 일일이 대답할 수 없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럼 등단을 하죠 뭐 그래서 등단을 했어요. 그냥 찾아가서 열심히 또 그래요? 길을 찾아서 그냥 등단했습니다. 그 지난해 시집을 새로 내놓으셨어요. 네, 네. 예, 시집 이름이 뭐죠? 파이디아였어요. 파이디아. 파이디아. 예. 예.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파이디아라는 말 자체가 네. 어린아이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즉흥적이고 소란스럽게 노는 놀이. 이게 어떤 통제나 규칙 이런 거 없이 노는 놀이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풀이도.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나중에 돌아가야 할 지점이 저기 아닌가. 아무런 통제나 억압 없이 천진하게 노는 그 놀이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생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허허. 아 저거를 제목으로 해서 시집을 하나 써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예. 우리가 사실 사회 안에서 억압받고 통제받고 그다음에 지켜야 할 관습, 인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 결국은 또 그거에 의해서 평가당하고 통제당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좀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 순수 그 자체로 돌아가고 싶은 네, 네. 그 작가의 어떤 열망이 담긴 네. 시집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이 작년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로도 그 출간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저한테는 네. 그래서 엄청 그 분기점이 되는 그
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네. 시집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겹경사인데요. 예. 그 책을 이렇게 출간한 이후에 또 수상도 하셨다면서요.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 책 출간하고 예. 그 책으로 받은 상이 윤동주 문학상이었는데요. 윤동주 문학상? 네, 예. 저는 사실은 그게 아마 변방에서 전라북도도 서울에서 보면 변방이잖아요. 그럼 변방에서 지역 문단을 열심히 지켜서 그리고 또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가상해서 네. 그냥 좀 격려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게 말씀을 아, 하셔서 정말이에요? 사실 네. 이 윤동주 문학상이 그 시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정말 최고의 영예의 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상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더 그렇지만 사실 이 시를 접할 때 뭐랄까 좀 어렵게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시는 원래 좀 함축적이고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바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없어. 어려운 문학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시를 감상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팁, 조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네. 시가 다른 문학 장르하고 좀 다른 게 예. 시는 어떤 일반 용어로 쓰긴 한데 일상의 용어로 시를 쓰기는 하는데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시를 시답게 하는 혹은 시를 시처럼 보이게 하는 혹은 시이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평범한 낱말로 직조한 문장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독자 여러분께서 그냥 읽으시면서 네. 그 시를 직조하는 데 필요한 어떤 특수한 그런 장치들을 기억하시면서 왜냐하면 다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더듬어서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예. 아니면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 있는 장치라는 것은 예. 시를 시답게 하고 좀 더 품격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 그 사슴의 뿔이 사슴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네네. 보이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네. 그런데 때로는 이 사슴의 뿔이 생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치들이 때로는 독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만큼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마주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던 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김효 회장님께서 시인이시니까 시를 한번 좀 직접 낭독을 하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접 쓴 시가 오늘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시를 가져오긴 했는데 예. 제가 낭독 쪽은 또 잘 못해서 그래도 한번 그냥 더듬거리는 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검은 푸구 풍뎅이의 물구나무 김영. 태양이 이글거리던 사막. 그나마 새벽 참에 이슬이 조금 내리면 검은 푸구 풍뎅이는 그 이슬을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린 채 제 몸 위에 이슬을 받는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이슬방울 하나를 위해 검은 투구 풍뎅이의 하루는 물구나무 서는 일로 시작된다. 제 몸을 거꾸로 세워 온몸에 내린 이슬을 한 방울로 모아 제 숨결 헹구는 일. 그것은 검은 투구 풍뎅이가 이글거리는 사막을 견뎌내는 법이다. 사막이 뜨거울수록 이슬의 달달한 향기가 스며들어 풍뎅이의 몸은 더욱 반질해진다. 네. 이거 네. 쉽죠? 어렵지 근데 않죠? 어려운 책은 또 아니네요. 네, 어려운 시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그래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사막에 대해서 시를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예. 사막을 갔어요. 예. 여행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사막을 돌아다녔는데 예. 아침 일출을 보고 싶어서 새벽에 이제 사막에 이렇게 있는데 풍뎅이를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슬조차도 무거운가 보다. 허허. 이렇게 생각하고 참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 조금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뒷다리를 들어서 물구나무를 서더라고요. 오, 예.
도대체 이게 뭘까? 예. 그리고 그냥 궁금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도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그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는데 그게 그 하루 종일 먹을 자기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이슬 한 방울을 먹고 하루를 견디더라고요. 사막에서 풍뎅이들이. 그것이 꼭 그 늘 새벽 기도를 다니던 분들, 또 새벽 명상을 늘 하던 분들, 예. 뭐 이런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시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막 가서 풍뎅이 보면 여기도 풍뎅이가 있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데 이슬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인가 보다 이렇게 그 시상을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저는 시인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 우리 회장님께서는 평생 한 300여 편 정도의 시를 내놓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회장님께 생각하는 시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의 매력은 사실은 언어의 그 변신이에요. 언어의 네. 변신. 다시 말씀드리면 뭐 밥 먹자, 네. 아니면 괜찮을 거야, 뭐 잘 지내, 뭐 이런 따뜻하게 살아, 뭐 이런 말들이 네. 우리 그냥 일상 나누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 안에 들어가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 독자한테 다가가거나 또 읽는 사람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에 울컥하기도 하고 정말 그 낱말 자체에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말은 어른보다 더 서늘하게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그러죠. 허허.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변신, 음. 그 맛이 시의 맛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용기 한마디. 예. 사실은 글은 이제 어찌 보면 잘못된 학습일 수도 있는데 예. 글은 좀 예쁘고 뭐 좀 유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맞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예.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뭐 할머니들 막 글 배우셔서 시 쓰시잖아요. 예, 예. 얼마나 진솔하고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 시는 얼마나 예쁘고 유려하고 또 유식하게 썼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삶의 진실이 얼마큼 담겨 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겪은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가장 많이 깨닫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일상 말하듯이 옆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냥 받아 쓰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학 자체를 굉장한 어떤 하나의 네. 그 또 다른 세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 우리가 배운 거죠.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다독을 하시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책들을 이제 그렇습니다. 섭렵하고 또 최근에도 또 읽고 계시는 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요즘에 어떤 책을 또 읽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예. 저도 한번 좀 참고해서 회장님의 발걸음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문인협회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거의 그 7년 동안 전부 문인들의 글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 얼굴은 미처 몰라도 글을 통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글들을 쓰셨는지 거의 알 정도로 읽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인협회장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내가 읽고 싶은 책 좀 읽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문학에 관한 전공 서적들을 좀 읽고요. 그다음에 머리 식힐 겸 그냥 간단한 단편 소설들도 잘 찾아서 읽어요. 그다음에 영화 많이 보고요. 그런데 요즘 읽은 것 중에는 알베르 까뮈인가요? 그 벙어리들. 벙어리들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깡통을 만드는 업자들의 얘기인데 이제 이 깡통이 사양 산업에 접어들어가지고 안 팔리니까 월급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보내게 돼요. 근데 이 제통업자들이 그냥 깡통 만드는 제통업자들이 평생 해온 일이 그 일이라. 근데 부르지 않는데도 또 자진해서 나와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실은 요즘 그냥 꾸준히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가 벙어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읽은 책 중에 가장 그 생각 깊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한 번은 꼭 읽어보면서 회장님께서 좀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을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좀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문인협회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희가 32대가 출범하면서 회장단에서 내건 기치가 예. 문인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도민에게는 감동을 이라는 그 기치 아래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문인에게 전북 문협이 품격이 좀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인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문협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네. 그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문인들께서도 즐기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도민들도 사실은 저희가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도 많이 개설하고 있고요. 예. 자격증반도 개설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와서 충분히 참여하시고 즐기시고 또 문학관이 상시 열려 있으니까 예. 언제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어떤 그 활동들을 하시고 또 내가 거기 가면 뭐 이런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문학관에서는 매월 문학 강연이 있어요. 강연이 있군요. 예, 예. 도민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강의입니다. 예. 그다음에 매주 아카데미가 상설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 소설, 수필, 동화, 동시. 그래서 예. 한 주에 거의 60여 분 이상이 지금 늘 출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네, 그곳에 네. 가서 교육을 받는 거군요. 네, 네, 예.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부터는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무료 강좌예요. 어허. 12주 강의를 이수하고 나면, 예. 12강을 이수하고 나면 예술문화지도사라는 그 민간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예. 이 자격증은 가지고 이제 학교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서 문학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는 4월부터 열릴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콘서트라든지 네. 행사도 있으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꼭 한번 문을 두드리면 참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회장님에게 문학이란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겠지만요. 그렇죠. 저는 저에게 문학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네. 왜일까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일차적으로 작가가 눈으로 보고 예. 생각한 것을 글로 써놓으면 독자가 또 눈으로 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일차적인 활동은 보고 읽는 행위입니다. 거기다 대고 눈동자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 다시 말하면 잠자지 말고 예. 열심히 연구하고 정진하고 예.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너와 너 자신과 그다음에 타자와 시대에 대해서 눈 감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학은 눈동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랄까, 제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좀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을 오늘 대화 중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도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시 한 권 또는 문학 한 집을 들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인으로서 또 그리고 전북 문인협회장으로서 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